자, 이 토지 구분은 뭐 어차피 이걸 교재 보고 다 외워서 갈 수는 없다겠죠. 그러면 기출 나오는 거 많이 보는 거니까 그만 잘 보시면 돼요.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대표적인 게 나대지입니다. 비삼용 토지 대표 주자죠. 그리고 이제 잡종지 요 두 개가 이제 대표 주자이고 나머지가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면적 초과라고 나오면 무조건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무제한으로 뭐 세금을 뭐 부담을 감해주고 그런 건 없거든요. 분리과세는 세금을 낮은 세율로 가는 거잖아요. 그걸 무제한으로 해주진 않고 법으로 면적 제한을 두는 거죠. 근데 면적 제한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장용지, 공장용지, 그다음에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법적으로 면적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장용지가 축사 같은 거잖아요. 근데 축사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닭을 키우든 소를 키우는데 면적을 무조건 닭하고 소만 키우면 무제한으로 목장용지로 봐서 0.07로 가겠다. 그러면 닭 한 마리 키우면서 돼지 10,000평에다가 닭장 만들어 닭 한 마리 키우면서 이거 계산해. 그러면 다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 마리당 면적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축산법을 보면 돼지는 마리당 몇 제곱미터, 소는 한우 얼마, 젖소 얼마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만약에 10마리를 키운다? 그러면 한 마리당 10제곱미터, 그럼 10제곱미터 곱하고 그 다음에 초지 면적 해가지고 거기까지만 분리가서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공장용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상가 부속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가를 짓고 있는데 그 부속 토지를 무제한으로 별도해 주는 게 아니라 용도 지역별로 법으로 면적 제한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상업지역이 상가가 많이 있잖아요. 상업지역은 3배예요. 건축물 바닥 면적의 3배까지면 별도 합산해줘요. 그럼 만약에 바닥 20이다. 근데 면적이 부속 토지 100이다. 그러면 상업지역이면 3배니까 60제곱미터만 뭐 해주고 별도 합산해주고, 초과되는 40은 그 얘기야. 초과되는 나머지는 얼마? 종합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지문상에 면적 초과라고 난 무조건 종합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4번은 뭐 2% 미달 그랬죠. 얘는 무슨 뜻이라겠어요?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부속 토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한데 땅값이 100원이면 얘는 2원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가 건축물이고 건축물 부속 토지잖아요. 그럼 원래 건축물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이거든요. 근데 얘는 종합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런다고요? 이 건물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건물의 가치가 토지에 비해서 2%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건물로 봐서 부속 토지 다 인정하기는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 부속 토지는 뭘로? 별도 안 하고 뭘 하겠다는 거? 종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대지처럼 취급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있는 건물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속 토지 중 이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만큼은 부속 토지를 인정하고 그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본다? 나대지로 봐서 종합으로 가겠다. 그래서 거기 2%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가 뭐다? 종합이다. 그런 얘기죠. 이걸 만약에 내가지고 저한테 만약 문제 지저분하게 어렵게 내라 그러면 어떻게 내겠어요? 그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이렇게 내겠지.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2% 미달했다가 종합했다 훅 가는 거지. 왜?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뭐겠어요? 별도 합산이겠죠. 왜? 이만큼 인정한다 했으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도 건축물 부속 토지잖아요. 근데 왜 종합을 한다 했어요? 건축물 부속 토지는 별도잖아. 왜 종합을 해요? 무허가. 허가를 안 받았어요. 아까 제가 했죠. 교민주택 할 때. 그죠? 주거인 50% 이상인데 무허가일 경우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속 토지는 뭐 한다겠죠? 종합. 이게 그 얘기거든.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는 종합이다. 최근에 얘가 정답으로 대손 나왔었어요. 그죠? 잘 보시고요. 자, 이게 종합 대표 주자인데 우리가 시험 이제 공부는 뭐 한다 했어요? 거의 66페이지 나오는 빈출 지문 그랬죠?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에서 요거라도 알고 가야 된다. 하나만 외우면 뭐 외우라 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면적 초과는 뭐다? 종합이다. 그죠? 아까 했고, 그 다음에 탄력 받으면 이거 하라 했죠? 금방 한 거 종합. 이거 어떻게 했어요? 나는 잡초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 남들보다 2% 부족해서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는데 무허가. 이 2% 모자란 애들이 어디 있어? 모여 있어야 돼? 따로 있어야 돼? 모여 있어야 돼. 그 종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 이거 외우고 얘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본인이 2% 부족한 거예요. 나는 2% 부족가 돼. 진짜 부족한 거죠. 왜? 기껏 내어놓고 근데 얘가 별도라겠든가 종합이라겠든가 결정적으로 그걸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대표적이고요. 나머지 도 있죠? 염전. 얘도 타 시험에 잘 나온 지문이었어요. 과거에 기출로 나온 전례가 있는 애들은 또 나옵니다. 염전 생산성 있는 토지,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물류 터미널용 토지, 버스 터미널 이런 걸로 쓰면 분리과세 해주고요. 종중은 아까 뭐라고 했어? 전부 다 농지건, 임야건 분리과세, 조율 분리를 해줍니다. 자동차 운전하건용 토지는 이거 나대지잖아요. 근데 토지는요, 건물이 없으면 나대지니까 종합인데 영업용으로 쓰는 토지는 별도 합산해 줍니다. 이거 영업용 활용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죠. 얘 뭐예요? 코스 그려가지고 활용하잖아. 놀리지 않고. 그러니까 얘는 뭐다? 별도 합산이죠. 그리고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잘 나오죠? 오굴견은 비싸다. 고율 분리과세. 그죠? 그리고 공장용지 같은 경우는 얘는 저율 분리과세잖아요. 생산성인 수지니까. 그런데 이 공장이 어디 왔어? 주거지역 등에. 우리 공장은 주거지역에 오면 안 되죠. 그죠? 공장 어디 와야 돼? 공업지역에 와야 돼. 공업지역에. 근데 주거지역에 공장이 왔네. 그럼 얘는 분리과세 안 하고 종합으로 가거든요. 원래는. 얘는 별도로 해요. 왜? 이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뭐라겠어요? 생계형 공장. 그죠? 봉제 공장 같은 거라 했잖아. 먹고 살나가는 공장이니까 너는 세금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 그래서 원래는 종합으로 가야 되는데 별도 합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먼저 뭐죠? 원형이 보존된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별도 합산이에요. 뭐 앞에 골프장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근데 결론 기본 틀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원형이 그래서 원래 형태가 보존된 임야라고 나오면 걔는 뭐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건 무허가가 정답으로 나왔고요. 그 전에는 이거 원형이 보존된 자동차 운전하는 토지 얘를 묶어가지고 같은 것끼리 묶인 걸 고르셔서 정답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꽤 많죠. 이렇게 봐서 이거 올라오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것만 다 알고 있으면 웬만하면 풀겠죠. 작정하고 내지 않는 한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내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다 못 외우면 어떡하라 했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건 두 개건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7개 다 하려고 욕심 부리다가 5개 외우고 그럼 짜증나서 안 해버리지.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2개는 2개, 3개, 3개 하고 더 이상 안 되면 그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되면 하나 더 늘리고 그러면 되지. 뭐 처음부터 7개 다 할 걸 해버리면 하기 싫죠. 공부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조금 늘려갈 생각을 해야 돼. 막 한 방에 막 확 하려니까 안 되지. 왜 티가 안 나잖아, 공부. 이 공부는 뭔가 이렇게 티가 나야 되거든요. 아, 공부 좀 했더니 뭔가 실력이 좀씩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맨날 해도 어떻게 된 게 올라가면 다행인데 떨어져. 그죠? 심지어는 7월달에 봤는데 6월달에 보면 7월달에 한 달 지났는데 시험 점수가 더 안 나와. 그러면 열받는 거지. 분명히 공부는 더 하고 있는데 그죠? 그게 단점이 그런 거예요. 하는 게 많아지는 거야. 하는 게 많아져. 하는 게 많아진다는 양이 많다는 얘기는 질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죠? 근데 그게 문제거든요. 이게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공부는. 질적 승부를 해야 돼요. 왜? 양으로 가는 거는 상대평가할 때 양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때는 많이 해서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절대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6점 맞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늘려가야 된다. 항상 그게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그죠? 거기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교재는 뭐 66페이지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68페이지에 보면 과세권자, 납세의무자 나오는데 뭐 이건 뭐 볼 거 없죠? 이렇고 납세지는 뭐 지방세는 다 뭐 중심이에요? 물건 중심이에요. 그죠? 물건의 소재지. 그죠? 물건 소재지 그러시면 됩니다. 선박 항공기는 뭐 정답으로 되진 않습니다. 이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선박은 선적항, 선박 등기하는 장소를 말하고 항공기 정치장, 항공이 등록하거든요. 그 등록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얘만 잘 보시면 돼요. 외울 것도 없잖아요. 부동산 소재지 그건 끝이지. 그죠? 자, 재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대상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 한번 하고. 자, 취득세 대상이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을 사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디 가서 차기선이란 항구에서 광어를 양식이라도 간만에 입맛을 보니 기분이 골로 가더라 해서 뭐 얘들이 대상이고요. 얘는 나오면 원시 취득은 선박 항공이 나오면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얘네들 출원 최초 등록은 면제를 해줍니다. 대상이 이렇고요. 조심할 건 분양권 입주권은 취득세 안 내죠. 분양권 입주권은 양도세 대상이고 취득세 대상은 아니라는 거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등록세는
등기 대상인 거 다 대상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다 했죠. 29회 때. 왜? 이거 원래 취득세 대상이거든요. 요 네 개가. 그런데 얘는 등록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취득세 부과를 못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안 받고 등기를 해주려니까 등기는 그냥 못 해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비용은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넘긴 거죠.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게 면세점이라죠. 면세점. 50만 원 이하짜리를 샀어. 40만 원짜리 사면 취득세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뭐라 그래. 나 40만 원이니까 취득세 안 내도 되지? 나 그냥 등기해줘. 그냥 못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는 내라. 등기 비용은 내라. 그런 얘기죠. 요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냈어요? 다음 중 등록 면허세 대상이 아닌 걸 고르셔서 도로 4개 내고 5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온 전례가 한 번 있죠. 보시고. 종부세는 별도 종합 주택이라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얘는 금액 기준이 기억하셔야 돼요. 별도는 공시가 80억 초과, 종합은 5억 초과, 주택은 6억을 초과. 근데 1주택 단독은 얼마? 11억을 초과인데 이 개정안에 특별공제 그래서 여기 3억 공제 또 해준다고 올해 한정해서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사실 법적으로 통과된 건 아니에요. 이게 올해 임시국회 지금 이번 달 하고 있잖아요. 이번 달 안에 결정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미뤄지면 올해 적용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임시국회 안에 결정이 될 건데 이번에 개정안이 몇 개가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중에 대부분은 내년에 시행되는 것들이고요. 올해 개정되는 거는 몇 개 있어요. 요것도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뭐 주택수 제외는 상속주택 같은 거 주택수 제외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정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만약에 결정되면 기존에 개정된 거 해서 정리를 따로 해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뉴스 안 한 거 보실 거 없고 그죠? 근데 먼 달 안에 결정되긴 할 겁니다. 안 되면 적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간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뭐 통과 안 돼 버리면 땡긴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결정된 건 없습니다. 하나 결정된 게 뭐냐면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할 때 주택이 여기다가 100% 얘들 다 올해 100%거든요. 근데 주택은 60%예요. 이거는 시행령이라 통과가 됐어요. 7월 26일인가 국무회의 통과됐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만약에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럼 몇 프로? 100% 그러면 안 돼. 몇 프로? 60%. 얘는 뭐 확정된 거니까 그거 하나는 결정됐죠. 그죠? 그 외에는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 나중에 보시면 되고 뭐 지금 급한 건 아니니까 걔네들은 그죠? 양도세 대상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원래 잘 나오던 건데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시험은 거의 여기서 나온다 했죠. 2번하고 3번 중에 거의 정답이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런 거 등기된 뭐 이건 볼 것도 없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는 외우지 말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 취득할 수 있으면 대상이고 없으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라 했죠. 그래서 대표 주자가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이죠. 토지, 상환채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국민주택 채권 이런 건 아니라겠죠. 걔는 뭐 국민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기타 자산에 3개 나오죠. 요 중에 3개. 여기서 항상 얘기지만 영업권하고 이축권 나온 뭐가 중요하다? 함께란 말이 중요하다 있죠. 함께 기억하시고 각종 형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답이 있다 거의 보시면 되고요. 자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 제일 중요하죠. 이거는 뭐 영순이에요. 영순이 뭐 시험에 거의 뭐 재산세 영순이 최고 많이 나왔고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 열 몇 번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32번 시험 보는 열 몇 번 나왔으니까 그거 뭐 2년에 한 번꼴로 나온다 봐야죠. 단독으로 안 나오면 지문으로도 꼭 나와요. 얘는. 그러니까 올해는 거의 나온다 생각하시고 영순이라 나오든 안 나오든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자, 납세 의무자 일반적인 원칙 누구예요? 보시고 누구예요? 사실상 소유자죠. 언제 기준으로? 그죠? 항상 이날이죠? 며칠이야? 6월 1일이야. 얘는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자, 세금고지서는 7월 달에 나오고 9월에 나오고 종부세 12월에 나와요. 그죠? 근데 얘는 기준이 6월 1일 기준으로 이미 판단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소유자한테 재산세 나오고 그 사람한테 나중에 12월 달에 종부세 나오는 거지. 뭐 종부세 12월 달에 내니까 11월에 가서 그때 누구 소유자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무조건 보유세인 재산세 종부세는 6월 1일이에요. 그러면 6월 1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공동소유 재산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누가 낸다? 지분에 따라 냅니다. 지분에 따라. 지분대로 되죠. 근데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뭐 한다 했죠? 균등. 그러니까
지분 표시하면 지분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지분 표시가 없고 그냥 이렇게 나오죠. 누구누구의 1인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땐 지분 표시가 없지.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은 걸로 본다. 그죠? 3명이면 3분의 1, 2명이면 5대 5로 봐서 나눠서 세금을 과세하겠다. 그 뜻이죠. 자, 이는 뭐예요? 아까 한 거죠? 요 얘기죠. 그죠? 어떻게 한다 했어요? 세금 두 개 합해서 세율 곱해 세금 계산하고 나온 세금은 뭐 한다 했죠? 안 분한다 했지. 뭘로 안 분한다고요? 금액을 안 분할 때는 뭘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 지방세니까 뭐라고 한다 했죠? 시가 표준액별로 안 분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집 이렇게 갖고 있어. 근데 은평구청에서 세금을 계산했어. 그죠? 재산세가 50만 원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걸 지분을 보는 거죠. 그죠? 안 분한다는 거야. 뭘로? 시가 표준액. 그럼 여기가 만약에 2만 원이고 토지가 3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50을 값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50만 원을 전체가 5 중에 건물이 얼마야? 2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눠서 갑한테 얼마? 20만 원. 얘한테 얼마? 3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가 표준액별로 안 분한다. 시험에 이제 면적 비율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니고 시가 표준액별로 안 분한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탁재산은 누가요? 위탁자. 위탁자. 그죠? 얘를 뭐라고 한다 했어요? 이렇게 했고, 그죠? 그랬죠? 자, 뭐 이런 거 있잖아. A, B 부동산 가지고 있다. 신탁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세금이, 자, 취득세는 얘한테 등이 넘어갔죠?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비과세. 탁. 그죠? 위탁자, 수탁자 할 때 비과세. 재산세는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누가요? 위탁자. 그죠? 종부세는요? 내게 되면 내죠. 누가요? 위탁자. 재산세, 종부세, 납세는 같아요. 그죠? 그리고 자, 양도세에서 얘 등기 이렇게 넘어갔죠? 갑, 양도도 아니다. 네? 아니다. 신탁은 양도 아니라 했죠. 얘는 양도는 유상 이전일 때 양도라 했죠. 신탁 유상 아니죠. 양도 아니라 했죠. 한꺼번에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위탁자는 작년에 개정되고 시험에 출제 안 됐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 또 같이 개정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얘가 납세 의무자인데 얘가 세금을 체납을 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위탁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청을 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수탁자는 요 신탁 재산으로 얘가 못 낸 세금, 체납된 세금을 납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있다. 그럼 이제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거기 같이 개정된 거니까 충분히 나올 여지가 있으니까 그걸 정리를 해 두시고요. 뭐 취득세 이것도 있죠. 위탁자 지위가 이전이 되면 새로운 위탁자가 요 신탁자세를 뭐 한다? 취득한 거로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신탁재산은 누각이 있다. 위탁자가 납세입니다. 위탁자. 이는 뭐예요? 매매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 사유가 발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대. 자, 이거 원래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기면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변동 사실을 과세권자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상 소유자한테 세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누가 신고를 해줘야 돼?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를 해야지. 왜? 신고 안 하면 지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변동 사유가 발생됐는데 신고를 안 했대요. 그럼 누가 내야 돼? 공부상 소유자가 내야 됩니다. 얘가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이때 신고를 누가 한다고요? 항상 아쉬운 사람이 신고하는 거예요. 아쉬운 사람이 누구야? 신고 안 하면 지가 내야 돼. 여기서 신고 안 해보면 얘가 내야 되잖아. 그 얘가 내기 싫으면 어떻게 돼? 신고해줘야죠. 며칠 안에? 15일. 우리 개정상이죠. 15일. 언제로부터 15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그러니까 그 신고 의무자는 기본 개념이 외우는 게 아니라 아쉬운 사람이 신고하는 거야. 그게 누구라고요? 신고 안 하면 지가 내야 돼. 그럼 네가 하기 싫으면 지금 네가 신고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얘는 뭐예요? 상속이 됐는데. 뭐가 됐다고요? 상속이 됐는데. 자, 상속 받으셨어.
본인 앞으로 등기했어. 그러니까 되는 거죠. 등기 안 돼 있어. 그럼 뭐라도 하면 돼요. 실제 소유자 신고라도 하면 얘가 내. 근데 이것도 안 했어. 그럼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 그랬죠. 이 주된 상속자는 누굴 말해요? 지분이 가장 큰 자. 가장 많은 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 이랬죠. 자, 근데 여기서 두 개 동시에 안 됐어야 돼요. 만약에 지분을 잘 읽어야 되는 게 이게 나중에 버릇되면요. 상속 얘기, 등기, 신고 어쩌고 대충 읽고 뒤에 가서 주된 상속자 맞았어 이러면 안 됩니다. 등기는 이행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 그럼 틀리죠. 왜? 등기한 신고했다 그럼 누가 하게요? 사실상 소유자죠. 이때 그럼 신고를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 신고하면 실제 소유자가 된댔잖아. 누군가 신고를 해줘야 돼요. 누가 할까요? 여기서 등기 안 됐고 신고 안 하면 세금 누가 내야 돼? 주된 상속자잖아. 누가 신고해야 돼? 그렇지. 주된 얘가 신고하는 거예요. 그 얘기라니까. 신고까지 안 하면 얘가 내잖아. 그 얘가 신고하면 얘는 안 내도 되잖아. 그러니까 주된 상속자가 15일 안에 신고를 하겠지. 이해가시죠? 그 얘기야. 자, 아까 여기 신탁재산 있잖아요. 얘 명의로 돼 있잖아. 얘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잖아. 근데 명의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수탁자 앞으로 돼 있잖아. 근데 이걸 신고 안 하면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얘가 납세의무자는 맞지만 명의가 수탁자 앞으로 돼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구한테 세금이 나와? 수탁자한테 나오겠지. 그럼 뭐 해줘야 돼? 신고해줘야지. 왜냐하면 그걸 신고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수탁자가 본인도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고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나중에 본인 재산하고 이 신탁 재산 합산해가지고 토지 같으면 합산, 만약에 별도인데 내 것도 있고 신탁도 별도가 있어. 그러면 전부 다 내 명의로 돼 있잖아. 수탁자 명의로. 신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 다 수탁자로 봐가지고 합산해서 종부세가 아니 세금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것들 때문에 어차피 뭐는 해줘야 돼. 신고를 해야죠. 그럼 누가 해? 수탁자가 해. 수탁자가. 위탁자가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보시면 돼요. 네가 하면 나중에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국가 연부 무상. 이는 무슨 뜻이에요? 국가 등 소유 부동산을 뭐하고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뭘 쓰면 무상으로 쓰게 되면 누가 낸다? 매수 계약자. 얘도 근데 마찬가지인 여러분 이 지문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국가 등이란 국가 외에 또 있다는 거죠. 누굴 말해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자체 조합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무슨 계약을 했다고요? 연부 계약을 하고 어떻게 쓰면 무상으로 쓰게 되면 누구? 매수 계약자.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은평구청 건물인데 여러분이 은평구청이랑 5년간 연부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은평구청에서 뭐라는 게 여러분한테 내 거 아닌데 5년 동안 여러분들을 공짜로 쓰래요. 야, 이거 있잖아. 올해 계약한 거 있지? 네가 앞으로 5년 후에 네 거 될 거잖아. 5년 동안 마음껏 써. 돈 내고 안 내고 공짜로 써. 텁썩 받으면 된다 안 돼? 안 된다겠죠? 뭐 근데 공짜는 받아먹으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 그죠? 그럼 뭐 지난번에 택시기사한테 뭐 이렇게 줘가지고 그 참 고전수법인데 줘가지고 그거 마셨다가 손님이 줬는데 또 이렇게 되셔가지고 뭐 얼마 또 빼가고 뭐 해가지고 뉴스 나오고 그랬었죠. 그죠? 이 세상이 참 험한 세상이에요. 이제는 뭘 주는 거 받아먹지도 못해. 순수하게. 그죠? 드시라고 드링크를 딱 따서 줬는데 먹었더니 거기 또 뭐 약 타가지고 뭐 수면제 타가지고 뭐 그죠? 이게 참 세상 참 험한 세상이에요. 하긴 요새 잘 주지도 않아. 그죠? 그러니까 주는 거 받아먹으면 안 돼. 왜 요새 잘 안 주잖아.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안 주는데 주면은 뭔가 의심이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와이프가 줘도 의심을 해야 될 판에 남이 주는 걸 덥석 받아먹으면 안 돼요. 그죠? 조심해야 돼요. 그죠? 우리 와이프가 뭐 이렇게 뭐 주고 그러면 잘 안 먹어요. 같이 먹을 때만 먹어요. 같이 먹으면. 같이 동시에 숟가락을 넣어야 돼요. 숟가락 넣다가 제가 0.1초 정도 늦게 먹어요. 와이프가 왜 들어가는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먹어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의심하거든. 와이프가. 그러니까 티 안 나게 거의 시간차가 약간 나게 그죠? 시간차 싹 해서 먹죠. 사는 게 힘들죠? 그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조심할 게 뭐냐면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법인과 연부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썼대. 그럼 매수 계약자 그러면 안 됩니다. 법인 그러면 법인이 내는 거야. 누구만 되는 거야? 국가 지자체 조합권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연부 계약을 해야 돼요. 연부가 뭐야?
1년에 돈을 한 번씩 주는 거죠. 연보계약 기본 조건은 최소 계약 기간이 2년 이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시험 거의 얘를 내죠. 무상일 때만. 여기를 뭐라고 해요? 유상, 유료로 그러면 얘는 안 됩니다. 이건 내가 공짜로 쓰니까 내가 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따박따박 월세를 내고 있으면 세금 낼 일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우리가 대충 볼 때 그냥 국가연보 무상 이렇게 하지만 시험 볼 때는 법인과 이렇게 나오면 또 못 풀 수도 있고 여기 조심해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여기를 매수계약자 그랬죠. 시험에 매도계약자로 나온 적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 기출로. 낼 게 없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매수계약자를 뭐라고 했어? 매도계약자. 틀렸고. 근데 한국말은 조심할 게 뭐냐면 이거 만약에요. 매도계약자로 나왔어. 틀렸다 골랐어. 근데 그 다음 줄에 매도계약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그럼 맞거든. 근데 문제 어디까지 풀어? 매도계약자까지만 딱 읽고 틀렸어? 이러면 안 됩니다. 한국말은. 아니면 이렇게 나와. 국가연보 보상 매수계약자 나왔어. 근데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돼 있어? 매수계약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 틀렸잖아. 근데 언제 풀어? 국가연보 무상 매수계약자 맞고 안 된다니까. 이 한국말은 마지막으로 요청에다 계속 얘기하죠. 그 줄은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반대 개념으로 뭐가 있어요? 내 거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뭐하면 공짜로 쓰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 걸 내가 공짜로 쓰니까 날더러 세금을 내래. 그러면 내 거를 국가 등이 공짜로 쓰면 누가 세금을 내야 돼? 국가. 근데 국가는 뭘 받아요? 비과세.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둘 다 전제 조건은 무상을 전제 조건 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잘 보셔야 되고요. 채비집 오리지는 뭐라겠어요?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땅이니까 이는 납세 의무자 누구다?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그죠? 그랬고. 이거 조심하라 했죠? 기속이 불분명하다. 그럼 누구? 사용자 그래야 돼요. 이게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소유권의 분쟁이 생겨서 기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보상의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러면 잘못 풀면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도 이렇게 나오거든. 변동사를 신고하는 실제 소유자 알 수 없으면 공보상 소유자 그리고 종중도 있거든요. 뒤에. 실제 종중권인데 신고를 안 하면 실제 소유자 알 수 없으면 공보상.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어떻게 돼? 시험 보러 가서 여기서 기속이 불분명해서 실제 소유자 알 수 없으면 공보상 소유자 그럼 받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 실제로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기속이 불분명. 한마디로 뭐 주인이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아니면 현재 소송 중인데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나가지고 실제 누구 건지 판결이 안 돼 있다. 이럴 때를 기속이 불분명 그래요. 그런데 누가 낸다고요? 사용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되죠. 매수계약자가 올해 시험에 나왔다. 그런 얘기는요. 맞으라고 내는 거라 생각하셔야 돼요. 나오면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꼭 기억하시고. 그 정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정답으로 나왔었죠. 국가 등이 조성한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에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결국 국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내가 공짜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세금은 누가 내야 돼? 내가 내야지. 무상으로 받은 자 그랬고 6월 1일 현재 양수 되면 누구라 했어요? 6일수 그죠? 6월 1일까지 누구라고요? 양수인 그죠? 기억하시죠? 6일수 6월 1일까지는 매수, 6월 2일부터는 매도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랬고. 자, 실제 종중권인데 지금 났죠? 공보상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실제 소유자 신고를 하면 종중인데 신고를 안 했대. 그럼 누가 내야 돼요? 이거잖아요. 종중 선상 같은 게 종순 앞으로 되어 있다 있잖아. 실제는 종중 거잖아요. 근데 신고하면 종중, 안 하면 공보상 소유자. 이건 우리 개정상이죠? 파산 선고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사업이 망해서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남은 재산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법원에서 관할로 넘어가서 걔들이 청산재단 만들어 처분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처분해서 팔게 되면 양도세는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양도세 비과세 파산 선고 처분 소득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자 보세요. 얘가 사업이 망해서 파산해서 팔았어. 그럼 양도세는 뭐 해줘? 비과세 줍니다. 근데요. 얘가 팔았는데 청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종결이 안 됐어. 아직도 다 팔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6월 1일 됐어. 재산세는 내야 됩니다. 살벌하죠. 누가 내? 공보상 소유자. 이 공보상 소유자가 누굴 말하겠어?
파산한 사람. 내 앞으로 됐잖아, 명의는. 그러니까 채무자가 저죠. 그죠? 그럼 제가 공부상 소유자잖아. 난 망했는데도 뭐는 내란 얘기야. 재산세 살벌한 세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걷어가는 거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걷어가니까 국가에서 뭐 준다고 얼른 받아야 돼. 사용할 필요가 없어. 그죠? 뭐 준대잖아. 그럼 바꿔봐. 일단. 그죠?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어요. 국가가 주는 세금, 국가에서 보조금 주고 못 받으면 그는 눈먼 돈이라고, 눈먼 돈. 못 받으면 바보라고. 옛날에 그런 거 많았거든요. 막 무슨 뭐 사업하고 그러면 막 국가에서 무슨 정책 자금 거 막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막 그 대출해줘야 되는 거야. 저 옛날에 IMF 터지기 망하기 전에 사업할 때는 은행에서 막 그 차장들이 할 일 없, 그 사람들은요, 우리 같이 이렇게 업체들 찾아다녀요. 대출 받으라고. 그럼 해준다고 그래요. 뭐 그때는 뭐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만 있으면 돼요. 매출 내역만 있으면 돼요. 세금 계산서 끄는 거 있죠. 그게 일정 금액만 넘어가면 무담보로 그냥 해주는 거야. 그냥 무이자로 해줘요. 그냥 대출 이자 무조건 하다 그래. 그때 당시가 한참 우리 IMF 때니까 3천만 원 큰 돈이잖아요. 3천만 원 해준대. 그리고 아니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대. 신청만 해준대. 받았잖아. 그리고 망했잖아 제가. 받고 나서 그리고 1년 안 돼가지고 IMF 터져가지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때는 막 진짜 그런 거 많았어요. 무슨 보증기금 이런 데서 막 해주는 게 되게 많아요. 막 그럼 무이자로 해주는 거야. 막 그럼 몇 천씩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국가에서 주는 거라 기절돈 주는 거 아니니까 조건만 갖추면 막 해줬죠. 지금도 그런 게 되게 많겠죠.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 그것만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허술한 돈이 많지. 그죠? 우리는 뭐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찾아봐야 되는데. 그죠? 이건 우리 계정사이니까 나올 수 있어요. 나오면 그냥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하면 되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볼 게 없어요. 납세는 엄청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마나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요. 틀리면 안 된다. 그죠? 자, 그래서 교재는 거기 68페이지고 69페이지 나와 있는데 그 69페이지 보면 3번에 신고 의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그 69페이지 밑에 박스 밑에 3번 신고 의무 해가지고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안에 15일 안에 신고한다 했죠. 자, 이때 15일 안에 신고를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15일 안에 신고를 안 했다. 그럼 가산세 부과된다 안 된다? 재산세는 절대로 가산세 없습니다. 무조건 재산세 문제 풀 때 가산세라거나 무조건 틀리는 거야. 그렇죠? 그건 잘 기억하시고요. 그 소유권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있죠. 그게 얘네들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야. 걔들이. 그죠?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원래 하나 둘 셋 네 개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추가돼 가지고 두 개가 더 추가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는 사실은 자 보시면 그냥 외우지 마세요 이거. 자 기억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겼는데 뭐가 안 됐어? 등기가 안 됐대. 그럼 여기서 뭐까지 등기 안 됐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소유권 공보상과 실제가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서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 안 하면 누가 내야 돼? 공보상 소유자.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해야 돼요? 공보상 소유자가 신고를 해야죠. 니은요, 상속이 됐는데 아까 등기가 안 됐대. 여기서 뭐까지 안 해버리면 신고까지 안 하면 누가 내야 돼? 주된 상속자. 신고 누가 해야 돼? 주된 상속자. 이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 아쉬운 사람이 신고 안 하면 내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가 내기 싫으면 하라는 얘기예요. 디귿. 실제 종중권 내 개인 명의로 돼 있대. 마찬가지죠. 자, 신고하면 종중, 안 하면 누가 내요? 공보상 소유자. 누가 신고해야 돼? 공보상 소유자. 아까 신탁재산 누가 신고한다 했어요? 수탁자가 신고해야죠. 왜? 안 하면 자기한테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신고를 한다 했고. 자, 미음하고 비읍이 이거 개정된 건데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특례세를 적용받은 경우에 그 세대원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산세가요. 1세대 1주택 시가 표준의 9억 이하는 세율 혜택을 줘요. 세율이 낮아요. 근데 얘가 같은 세대원인데 집이 두 개인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뭐야? 같은 세대원인데 동거봉양 이런 거에서 예외가 있어요. 같은 세대원이어서 2주택인데도 그 세대를 불려서 1주택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근데 과세권자 입장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부모랑 같이 학가에 살고 있어. 각각 집이 있어. 그러면 같은 세대원이니까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잖아. 근데 여기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그럼 그 세대원 중 한 명이 뭐 하면 돼? 은평구청에 가서 우린 2주택이지만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난 주택세 빠지니까 1주택자가 될 수 있다고 신고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은평구청에서는 너
너는 같은 세대원이지만 1주택이니까 1주택 특례를 적용해서 세율이 원래 0.1에서 0.4인데 1주택자 9억 이하는 어떻게 돼요? 0.05에서 0.35% 적용해 주거든요. 그거를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런 거 그 혜택을 보려면 누가? 그 혜택 보고자 하는 세대원 중 한 명이 가서 뭘 해라? 신고를 해주라.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비읍은 공보상 등재 현황과 실제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 현황이 변경된 경우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뭐라? 신고를 해줘라. 왜? 공보상과 실제가 다르면 세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현황이 바뀐 걸 갖다가 네가 혜택을 보고 싶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 소유자, 실제 소유자가 가서 뭐해라? 변동사에 신고를 해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런데 아직까지 얘를 다음 중 신고 의무자가 아닌 경우를 고르시 이렇게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근데 뭐 요즘 시험에 뭐 다 웬만한 거 다 나왔기 때문에 뜬금없는 내는 판에 혹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개념상 이해를 해서 하시면 좋죠. 안 그러면 이거 다 외우려면 이것도 6개나 외우려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그냥 아쉬운 사람이 한다 해서 읽으면서 이러니까 얘가 신고한다. 그렇게만 연습하시면 나중에 문제 나오면 읽으면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더 중요한 건 15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신고에 가산세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15일 안에. 그러면 밑에 있죠. 3번에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가 없을 때는 시장군수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뭐 할 수 있다?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부상에 기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직권 등기 그러면 안 된다겠죠. 직권 등기는 말이 안 되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보시고. 자, 그럼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뭐? 근데 취득세는 작년 시험에 나와서 올해 뭐 납세 의무자가 나올 확률이 많진 않아요. 나와봤자 지문 한 줄 나오겠죠? 요거는 근데 그냥 나올 수 있어요. 납세 의무자 관계없이 등기 등록하지 않았어도 뭐 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거로 본다. 그죠? 그리고 주체구주부 그러면 주체구주부 상속 그럼 무조건 상속인 조합원용 그럼 조합원 거니까 조합원 그럼 되고 지목 변경 간주니까 실질적 취득자가 없죠. 그러니까 변경 시점에 소유자가 내고 시설 대여하려면 대여업자가 사서 대여해야 되고 위탁자 지위 이전 있으면 누가 했어? 새로운 위탁자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리해야 되죠. 이거는 뭐 납세 의무자 관계없이 잘 나오니까 배우자 직계준비소 그럼 뭘 떠올리랬어요? 증여, 추정, 입증, 유상. 그러니까 증여인데 입증하면 유상, 입증하면 유상해서 이렇게 되죠. 그렇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겠어요? 교환이라 했죠. 교환. 시험이 되게 많이 나왔죠. 배우자 직계준비 등기대상과 서로 교환했대. 그럼 뭘로 봐요? 유상취득으로 본다. 시험을 뭐라고 해요?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작년에도 나왔고 20 몇 회 때는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보시고. 부담부 중에는 뭐 하도 많이 나와서 양도세도 되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래. 그냥 잘라서 증여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뭘로 본다고? 양도로 본다고. 양도세에서. 얘는 그냥 양도세 기억하면 돼. 그럼 취득세는 자동이라겠죠. 어차피 양쪽 다 물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작년에 취득세에서 이 부분이 정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취득세 말고 양도세 파트에서 언급이 되겠죠. 만약에 나오면. 그러면 증여한 금액 중에 일부를 양도로 본데 그 일부가 뭐예요? 이거죠. 뭔지 모르지만 부담하기란 이 부분을 뭘로 본다고? 양도로 보고 그 중에 이걸 제외한 뭐 나머지만 뭘로 본다? 이게 그거 있잖아요. 그럼 지문으로 내면 어떻게 돼? 지문으로 내면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를 하게 되면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이렇게 되겠지. 실문 저기 사례로 내면 5억짜리를 증여하면서 2억을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하게 되면 이 중에 얼마를 양도로 보고 2억 원을 양도로 보고 그죠? 부담분. 나머지 얼마? 3억은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돼요? 취득세는 주는 애가 양도, 유상 이전이니까 얘는 유상승계 취득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주는 애가 증여니까 나는 뭐다?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청심에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래서 작년 정답으로 나왔죠. 옳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얘네 둘이 무슨 관계야? 배우자, 직계준비소득이다. 그럼 어떻게 돼? 증여. 그죠? 근데 추정, 입증하면 양도도 이렇게 가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자,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이게 뭐 지문이 이렇게 나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5억짜리 지금 얘기잖아. 2억 부담한 조건. 그럼 2억은 뭘로 보고? 양도. 나머지 증여 3억. 그럼 취득세는 그죠? 똑같이 가죠. 주는 애가 양도니까 받는 애는 유상. 주는 애가 무상이니까 받는 애 무상. 볼 게 없어요. 근데 얘네 둘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래. 그럼 뭘로 봐? 증여. 추정.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죠.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전체를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땡, 틀렸지. 그죠? 틀렸잖아. 항상 양도로 보자. 그럼 틀리지. 왜? 입증하면 양도로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나온 적도 있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그냥 뭐야? 무조건 명의자예요. 누구? 권자. 그죠? 이름 올라간 사람이 세금을 낸다. 명의자가. 그러니까 설정 등기는 권자, 말소 등기는 설정자 그런다겠죠?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 등기 등록에서 나중에 무효나 취소가 되더라도 기존에 냈던 등록세 돌려준 돌려 안 돌려준다. 이거 잘 나오죠, 시험에? 잘 기억하시고.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 이는 얼마? 6억. 별도는 80억. 종합은 5억 초과. 이름도 안 나올 것 같잖아요. 5억을 초과하는 자 안 나올 것 같죠? 이거 나온다니까. 작년에 나왔었잖아요, 이 친구는. 그죠? 5억을 초과하는 자.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거 아까 지금 했는데 거요. 신고 의무자. 그죠? 15일에 신고하셔야 되는데 얘네들이 신고한다는 거지. 그죠? 날짜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게 운주면 이걸 고칠 수 있어요. 이게 정답으로 나올 수 있죠. 안 그러면 고치면 틀리면 어떻게 며칠로 나오겠어요? 틀리면 10일. 숫자가 개정됐는데 틀리게 내잖아요. 그럼 꼭 개정되기 전 숫자를 꼭 내요. 원래 10년 했는데 15년이야. 근데 이걸 틀리게 내고 싶어. 그러면 작년에 10일 했는데 9일 이렇게 안 내요. 출제 이유 자체가 그렇게 되질 않아. 왜? 개정되기 전 걸 꼭 낸다니까. 그죠? 그래야 더 헷갈리라고 되는 거지, 사실은. 그죠? 자, 이 날짜가 나옵니다. 재산세 날짜는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얘가 10일하고 5일하고 주로 그런다 했죠? 자, 10일은 뭐라겠어요? 납세 의무자, 우리가 과세권자한테 뭘 보내고 신청하는 거 며칠 안에 하고 10일 안에 하고, 거꾸로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뭘 보내고 통지하는 거 며칠? 5일. 그래요. 그런데 이 소유권 변동 신고도 어찌는 원래는 우리가 하는 건 며칠이었어? 10일이었는데 얘만 올해 며칠로 개정된 거야? 15일로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날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죠? 미신고하면 아까 직권조사에서 등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자, 그 다음에 70페이지가 뭐 있어요?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거는 되게 단순한데 시험 여전히 많이 틀리죠. 얘는 보유세니까 과세 표준이 뭐예요? 공시가격. 지방세는 뭐라고 한다 했죠? 시가 표준. 그럼 다 시가 표준이에요. 시가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누구는 토건추가 나오면 D가 뭐가 나와야 돼? 공정시장가의 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토지 건축물 주택이 나왔을 때만 공정시장가의 별이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항상 똑같아요. 근데 문제를 잘 푸셔야 돼요. 지문이 뭘 물어본지를 봐야 되는 거야. 자, 얘가 만약에 토지가 났어. 이거를 과세 기준일 현재 뭐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시장. 그럼 맞다 틀리다? 어? 맞죠? 이거 아직도 물으면 안 돼요. 토지의 시가 표준이 뭐야? 개별 공시지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도 맞고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해도 맞지.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야. 다음 중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이렇게 나와요.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뭐 부동산 공시가나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OX. 자, 다시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맞죠? 근데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재산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이렇게 내요. 그리고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를 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요. 왜? 과세 표준을 물어보는 건지 시가 표준액을 물어보는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엉켜가지고 대충 풀어.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재산세 과표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 뭘 물어봤어? 과세 표준으로 1번 하고 뭐라고 나와요? 토지는 이렇게 나와요. 그냥 토지는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이다. 그럼 이거를 맞았다는 사람이 있는 거야. 왜? 그래. 토지는 뭐죠?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 표준액이야. 근데 문제 지문은 뭘 물어보는데? 재산세, 과세 표준에 관한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럼 과표 물어봤으니까 답이 되려면 토건주는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그래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실제로 기출을 갖고 우리가 풀었던 문제예요. 몇 번.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몰라 틀리는 거야. 근데 구분을 잘 하셔야 돼. 그런 것들은. 그리고 또 하나 잘 틀린 게 뭐야? 이거잖아요. 법인이건 개인이건 다 뭘로 가? 시가 표준액이야. 시험 뭐라고 낸다 했어? 법인은 장부가에 어쩌고 낸다고. 그럼 국수공판장 갖다 붙이는 거지. 그럼 안 된다니까. 국수공판장은 취등록세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장부상이라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법인 장부로 입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겠어요? 내가 이걸 1억에 샀어. 1억에 샀는데 법인 장부상으로 1억에 샀다는 걸 증빙을 하면 그 1억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뜻이지. 그럼 매매가를 인정해 주는 거야. 취득한 금액을. 이런 보유세잖아요. 개인이건 법인이건 회사가 땅을 갖고 있어. 은평구청에 세금 계산할 때 A라는 회사한테 야 니네 재산세 내야 되니까 니네 장부 가져와봐. 이럽니까? 아니라는 거야. 보유세는 그냥 뭘로 가? 무조건 공시가격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럼 얘는 정리하면 가져간다는 하잖아요. 원칙은 시가 표준액인데 뭐가 나오면 토건주가 나오는 뒤에 뭐가 나와야 되고 공정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개인이건 법인이건 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더 가면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주택은요. 1주택자는 45%거든요. 이게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근데 이게 웃긴 게 제가 볼 때 올해 시험에 이거 올해 재산세 부과할 때 이거 적용 안 됐을 거예요. 1주택자? 법은 개정해놨어요. 시행령 올해서 1주택자는 얼마? 45%. 올해 적용한다 해놓고 이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전 이해가 안 가. 이게 왜 조문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일단 이것도 놔주세요. 아직은 그냥 기본 몇 프로야? 60% 알고 계세요? 이거 나중에 8월달 저기 할 때 그때 할 때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그때 설명을 한번 할 거니까 그때 보시고 일단은 뭐 이렇게. 자 어쨌든 이 과표가 은근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확실하게 정리 안 되면 다 내용은 똑같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시험은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를 푸는 거지 어설프게 알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이 내용이 별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얘는 진짜 많이 틀립니다. 문제 막상 풀어보면 되게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꼭 정리를 하시고. 자, 취득사과표는 뭐가 원칙이에요? 신고 가액이 원칙이지. 연부 취득은 과표가 뭐다? 연부 금액. 그러고 이를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한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계약 보증금이 있으면 걔도 포함한다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외로 시가 표준액이 있고 그 다음에 특례로 뭐가 있어요? 사실상 취득 가격 뭐 있어요? 국수 공판장 검증. 그러면 이 6개를 해당이 되면 누구랑 관계없다는 얘기야. 시가 표준액과 관계없이 이 금액으로 간다는 뜻이고 반대로 이 6개 해당이 안 되면 누구랑 비교한다 했어요?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 그랬죠. 그거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과표는 등록세는 했겠죠? 얘는 뭐라 했어요? 얘는 부동산과 관련된 거죠. 소유권에 관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거니까 부동산 가액이고 지상권도 뭐라겠죠? 그죠? 부동산에 관한 소가지는 부동산 가액이라 했죠. 소가치 지상권. 그죠? 그리고 전세권은 전세 금액을 보호하는 거고 전세금. 임차권은 월세니까 월 임대차 금액. 지역권은 내 땅 가격. 그러니까 요역지 가액. 가점은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는 전부 다 채권 채무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채권 금액으로 가고요. 가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순위보전이니까 부동산 가액 또는 담보 가등기는 채권 금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말소 등기는 건수. 그죠? 세율은 어떻게 나요? 세율은 이거 3838 그거 기억하셨죠? 안 했나? 3838 얘기했죠? 그거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헷갈리면 그렇게 하면 돼요. 일단 상속을 받았는데 공원에서 유증을 통해 이렇게 해놓고 그냥 하면 돼요. 3838 두 번 잡고 1등하고 8.15 광복절 이렇게 하면 된다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큰 거 갖다 붙이면 돼요. 자, 소유권 보존등기 원시잖아. 원시니까 원시 38이죠. 그럼 0.8. 유상은 두 번 잡고 1등하고니까 유상이니까 2%. 상속은 38이니까 0.8. 증여는 8.15 광복절이니까 1.5.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어쨌든 얘만 하면 나머지는 다 얼마야? 1000분의 2.
소유권과 관련 없는 애들은 다 뭐다? 1000분의 2. 건당 6,000원.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죠? 해보시고. 자, 얘는 이것만 해결하면 등록세는 50% 해결한 거라니까. 과표하고 세율만 하면. 나머지는 50%는 풀 거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종부세는 전체 합해서 얼마 빼죠? 6억 빼주고, 여긴 지금 100%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60%예요. 얘는 올해 이제 이번에 된 거니까, 나오면 60% 하면 돼, 이거는. 그죠? 나머지 5억 빼주고, 1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1주택자는 기본 공제가 6억이거든요. 근데 얘는 추가로 5억을 공제해주죠. 그래서 11억인데, 여기 특별 공제해가지고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 올해만 여기다가 3억을 또 해주겠다는 거예요. 올해만, 1주택자는. 그러면 14억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아니죠. 근데 뭐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6억은 똑같이 해주는데 1주택 단독 명의자는 5억을 추가 공개해서 11억이 현재 돼 있는 거야.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변경될 여지는 있는 거죠.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개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추가되면 올해까지만 여기다 특별 공제 3억을 또 한다 이렇게 추가되는 거지. 이 내용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얘는 그대로 있는 거죠. 법조문에 있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양도세는 과표 순서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 게 아니라 외우고 있어야 되죠. 지금쯤 누구한테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자, 제일 먼저 뭐예요? 양도 가액에서 뭘 빼줘요? 필요경비. 필요경비가 뭐예요? 취득 가액, 그리고 자본적 지출, 그리고 양도비를 말한다. 빼면 뭐 나와요? 양도 차익. 여기서 뭘 빼줘요? 양차장. 장기부요 특별공제. 그러면 뭐가 나와요? 양차장 양소기니까 그 다음에 양소니까 양도 소득 금액 그 다음에 기본공제 과표. 외우셔야 된다니까. 외우고 있어야 된다니까. 외우셔야가 아니라 이거 잘 나온다니까. 이거 대체 뭘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이거 말고도 지금 외울 게 겁나 많다. 그죠? 많겠지. 근데 못 외우잖아, 그것도. 그죠? 뭐 외우고 있어? 중개사법 벌칙 외우고 있어요? 뭐, 그죠? 3-1 해가지고, 뭐, 그죠? 뭐 그런 게 있죠? 상대적 뭐, 절대적 금지 사유 뭐 해가지고 막. 아우, 머리 아프지, 그거. 근데 그건 맨날 똑같은 거잖아. 벌칙 뭐, 그거 맨날 똑같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그 뭐, 한 20, 몇 년 됐어, 지금.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였어요. 사부가 결의하니 이양이 2번, 3번 엎었다. 그게 무슨 금지 사유인데, 사부가, 사기등 뭐, 사부가 결의하니 이양이. 그래서 우리 그때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제가 누구 좋아한다고요? 김양? 아니, 이거 누구 좋아한다고요? 이양. 그래서 이양이 2번, 3번 엎었다. 뭐, 이신청 뭐 하고, 양도 뭐 하고, 어쩌고, 대여 어쩌고, 그렇게 외웠었어요, 그걸.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게.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사부가 결의해서 이양이 2번, 3번 엎었다 해가지고 뭐 2번 이상이 뭐가 되고 뭐 그죠? 뭐 이런 건데 여러분들 그런 맨날 외우고 있잖아, 그죠? 그럼 외워야지. 중개사법 뭐 그거 못 외우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30일의 기출. 주택의 과세 표준 법령에 따라 시가 표준에게 뭐 한다고요? 공정시장 맞죠? 주택 과표 뒤에 뭐가 나와야 돼? 공정. 이게 떠올라야 된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에게 공정시장 가비로 곱한 금액으로 한다. OX. 이건 X예요. 그죠? 왜? 이게 공정은 토건조 안 나오면 안 된다니까. 이게 맞는 말이 무슨 뜻이라 해서 맞는 말이면 선박 항공기도 공정을 곱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건조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다가 세일하겠습니다.